여러분, 상식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 불안해지는 거 느껴보신 적 있나요? 아니, 대통령이 돼도 재판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요? 대통령이면 죄가 있어도 재판을 안 받는 거 아니었어요? 이런 의문이 요즘 많은 분들 사이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그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때문인데요. 대법원이 최근 여기에 대해 내린 한마디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천천히 풀어볼게요. 대통령이 되면 재판도 멈춘다? 아닙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 재판은 중단되는 걸까? 아니면 계속 진행되는 걸까? 이게 정말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인데요. 먼저 헌법을 살펴봐야겠죠. 우리나라 헌법 제84조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출하는 건 쉽게 말해 기소입니다. 재판을 받으라고 검찰이 정식으로 법원에 넘기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새로운 기소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는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건 새로운 소추가 아니잖아요. 이미 시작된 재판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애매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기소됐으니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또 어떤 분들은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이니 재판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해요.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하다 보니 결국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5년 5월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중단 여부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이다. 이 한 줄이 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대법원은 전체 사법부의 최종 판단 기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원입니다. 여기서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의 법 감정, 사회의 분위기까지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직접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재판부가 판단하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한 발 물러설게요. 각자 판단하세요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대법원은 헌법 해석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책임을 재판부에 넘긴 셈이 되었고, 이건 사법부가 너무 신중하게, 아니면 어쩌면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고 한 결정일 수도 있어요. 왜 이게 문제냐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친구들끼리 모여서 규칙을 정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게임에서 반칙하면 5분 쉬기라는 규칙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반칙을 했는데 얘는 지금 리더니까 벌은 나중에 받을래라고 하면 다른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럼 왜 규칙을 만든 거야? 하고 화나겠죠. 지금 사법 정의에 대한 불안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다면 대통령이라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또 반대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의 운영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재판으로 국정이 마비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여기서 법이 정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은 정치적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법이란 게 원래 그래요. 명확해야 하고 공정해야 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하죠. 근데 지금은 뭔가 예외가 생기는 것 같고 특권이 보장되는 것 같고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잘못했는데 사장이라서 벌 안 받는다는 말 들으면 기분 어떠세요?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이 멈춘다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흔들리는 겁니다. 게다가 정치권도 이 상황을 가만히 두지 않죠. 여당과 야당은 각각 자신의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사법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치는 정치를 하고 법은 법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은 서로 뒤엉켜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의 판단 하나하나가 정치적 해석으로 이어지고
그 해석이 다시 국민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고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았어요. 이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단될지 여부는 그때 재판을 맡은 판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 이어지겠죠.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재판이 중단된다면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법부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왜 대통령에게 이런 특권이 있는지, 그게 정말 정당한 건지, 그리고 그 특권이 현실에서 어떤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대통령은 재임 중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죠?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대통령이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에는 오해도 있고 진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오해와 진실 사이를 아주 쉽게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우리나라 헌법 제84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이 의미하는 건 딱 하나예요.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재판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즉, 기소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새로 기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건 헌법에 명확하게 쓰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대통령은 왜 이런 특권을 가져야 할까요? 그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계속 소환되고 조사받고 법정에 불려다니면 정말 중요한 국정이 마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든 제도예요. 대통령은 국가의 얼굴이고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재임 중엔 보호하고 임기 끝나면 그때 책임을 묻자, 이런 취지죠.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한 배를 타고 항해 중인데 선장이 잘못했다고 갑자기 밧줄로 묶으면 배가 그대로 표류하겠죠. 그렇다고 선장이 무슨 짓을 해도 절대 건드리지 말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균형이 참 어려운 겁니다. 문제는요, 이 특권이 대통령을 위한 보호막이냐 아니면 법 위에 군림하는 갑옷이냐 이거예요. 지금처럼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재판도 멈춰야 하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처럼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까지 간 경우엔 특히 더 민감하죠. 국민들 입장에선 너무 당연하게 법은 누구에게나 같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자꾸 예외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말해요.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재판을 받아야지. 또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재판에만 몰두하면 나라는 누가 운영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단순히 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어떤 원칙을 따르느냐, 그리고 국민이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에 대한 철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재판이 계속된다면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멈춘다면 법치가 무너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이지 어떻게 가도 누군가는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이건 마치 모든 사람이 하나의 그네에 올라탔는데 누가 타면 기울고 누가 내리면 균형이 깨지는 상황과 비슷해요. 우리는 지금 그런 그네 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이 불소추 특권이 진짜 정의로운 보호장치인지 아니면 권력자에게만 주어진 방탄복인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대법원이 최근에 내린 결정이 상황을 완전히 뒤흔드는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충격적인 파기환송 결정과 함께 사법정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통령이 되면 재판도 멈출 수 있다는 이야기의 배경과 그 논란을 살펴봤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한마디로 이거 다시 판단해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직 끝난 줄 알았던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1심, 2심 거쳐서 대법원까지 가면요, 보통은 대법원이 이 판결이 맞다 혹은 틀렸다 하고 끝납니다. 근데 대법원이 판단을 잘못했네
다시 해. 라고 말하면 그걸 파기환송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 판을 깨고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건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법원만 남았으니 곧 끝나겠지 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즉, 이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된 거예요. 이 결정이 왜 반전이냐면요. 기존에는 정치인이 법정에 서는 게 피곤하다는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대법원이 아니야. 이건 끝낼 수 없어. 다시 봐. 하면서 국민들이 한 번 더 눈을 뜨게 된 거예요. 혹시 사법부가 생각보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정치적 압박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 해석은 분분하지만 메시지는 강했습니다. 누구든 법 앞에 예외는 없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이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할까요? 대법원은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재판 중단 여부는 각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다.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판단 안 할 거니까 공 던질게요라는 뜻이에요. 공을 다시 하급심, 즉 서울고등법원에 넘긴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했지만 동시에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해당 재판부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요. 책임은 회피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사법부의 침묵도 하나의 메시지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판사가 말을 안 하면 중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 침묵 자체가 사회에 큰 영향을 줘요. 이번 파기환송도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예민하니까 재판을 멈추자 하지도 않았고 법대로 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딱 잘라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이 어딘가에서 결정하지 않음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가장 큰 판결 중 하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르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정말 독립적인가? 이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은 앞으로의 정치판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그건 그냥 한 정치인의 재판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정치판을 뒤흔드는 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인식, 정당의 전략,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의 방향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일이기 때문이죠. 1. 국민은 법 위에 권력 없다는 원칙을 원해요.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느꼈어요. 그래도 사법부가 최소한의 균형은 잡아주려 하나 보다. 권력이 있다고 재판이 멈추는 건 아니구나.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국민이 느끼는 법의 신뢰와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세금 내고 법 지키는 이유는 결국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약속이 무너지는 순간 사회는 방향을 잃어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다시 시작되자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긴장했어요. 특히 민주당은 큰 딜레마에 빠졌죠. 후보를 유지할 것인가?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가야 할 것인가?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유보했으니 끝까지 믿고 가자. 이건 마치 빙판 위에 서 있는 정당들이 서로 밀치면서 균형을 잡으려는 모습과 비슷해요. 누가 넘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넘어진다는 건 분명하죠. 이게 진짜 문제예요. 매번 선거철마다 법정 드라마. 언제나 정치인은 피의자거나 피고인. 정말 피곤하죠? 국민들 입장에선 도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뉴스에서 정책이 아니라 기소 이야기만 듣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갈등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투표율은 낮아지고 정치 혐오는 높아지고 결국 민주주의는 점점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겠다고 했고 정치는 그 사이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고 국민은 진실이 뭔지 모르겠고 피곤하기만 해요. 이럴 땐 감정이 판단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무조건 나쁜 놈이야. 이건 정치 보복이야. 정의 따위는 없어. 다 똑같아.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가 감정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마치요, 유리창 안에서 안개 낀 풍경을 보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진실을 보지 않고 감정으로만 세상을 해석하게 되죠. 이 상황이 보여주는 건 아주 분명해요. 정치가 스스로를 정화하지 않으면 국민은 외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정치는 누가 유죄냐, 무죄냐보다 어떤 정책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느냐, 미래 세대에게 어떤 사회를 물려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정치예요. 정말 정치를 사랑해서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정치가 우리의 삶을 위협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 이젠 좀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진짜 사법정의는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치인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정치인을 둘러싼 법정 논란, 그리고 그 판결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냥 이재명이라는 인물 하나로만 보고 끝내기엔 너무나 큰 질문이 남습니다. 바로 정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그리고 정치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정의는 단지 법정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정의란 누구든 결과를 보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 그게 정의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이건 정치적 판결이야. 권력을 가진 자는 결국 빠져나간다. 법은 약자에겐 칼날이고 강자에겐 방패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순간 사법 정의는 신뢰를 잃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기억나시나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당신들은 국민을 대신해 권한을 맡은 것이지 특권을 부여받은 게 아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치인은 그 권한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판을 받는 입장이더라도 나는 정당하다라고 외치기 전에 국민들에게 먼저 미안합니다. 진실로 증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사건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피곤해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정의에 목마른 마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공정한 재판을 원하고 권력이 아닌 진실이 이기길 바라고 투표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정치는 국민을 속일 수 있어도 국민의 마음은 속이지 못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이 더 똑똑하게, 더 예리하게 정치와 사법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치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완벽할 순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의 무게를 알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는 단지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아니라 정의롭고 신뢰받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권력자들이 책임지는 자세를 갖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말, 그게 진짜로 지켜지는 나라를 우리는 원합니다. 정치는 그 말의 현실을 만들어야 하고 사법은 그 말의 정의를 지켜야 하며 국민은 그 말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들은 여러분, 이제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켜볼 것이고, 우리는 판단할 것이며, 우리는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니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사법정의 정치 책임, 그리고 그 안에서 흔들리는 국민의 마음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모든 건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단지 뉴스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앞으로도 정치와 사회를 더 쉽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이런 진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정의는 언젠가 오지 않습니다. 정의는 우리가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묻고, 의심하고, 그리고 결국 선택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진짜 힘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시선, 여기서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